저속노화 식단, 어떻게 해야 할지 핵심부터 좀 짚어볼게요.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 키워드부터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똑똑하게 선택하자입니다. 단백질. 똑똑하게. 저는 역시 단백질 얘기가 무조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나름 또 헬스를 또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때 이 근육,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임종소 누님처럼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1번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단백질이 중요한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저는 똑똑하게라고 하셨거든요. 이 똑똑하게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똑똑하게. 어떻게 먹어야 똑똑하게 먹는 걸까요? 네, 사실 노화를 이제 보통 늦추기 위한 식단을 단백질이 굉장히 거기서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노화를 진행하다 보면 근감소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건데 보통은 40대 정도서부터 한 40살 정도서부터 매해 1% 정도씩 근육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한 80세 정도 됐을 때는 35살 때 가지고 있는 근육의 한 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70대부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과 그리고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똑똑하게 잘 섭취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단백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나이 들수록 육류를 좀 챙겨 먹어야 그래도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기 좋아해서. 고기파기도 하고 예. 또 저희 방송에서도 고기 또 추천해 드린 적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고단백의 육식을 드시는 게 단백질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손 교수님. 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에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을 100g당으로 볼 때도 식물성 식품보다는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 함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 매일 1인분씩의 붉은색 고기를 먹었을 때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률이 한 12% 증가한다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식단으로 유명한 이제 지중해 식단에서 보면 단백질을 고기에서 섭취하는 것보다는 생선이나 콩류를 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쩐지 오늘 제 옆에서 뭔가 약간 냄새가 나는데 이게 고기류긴 한데 약간 생선 요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리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뭐예요? 네. 어떤 생선입니까 이게? 예. 식감은 쫄깃해서요. 고기를 씹는 것 같은 그런 질감의 생선인데요. 바로 가오리입니다. 가오리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똑똑한 단백질 섭취라고. 네. 그래서 오늘 똑똑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요리에 가오리찜 준비했습니다. 네네. 아싸 요게 가오리네. 그 아싸 그 가오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실한 가오리가 나왔습니다. 네. 네네. 먼저 이렇게 가오리를 준비했는데요. 네. 가오리는 마트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에 가면 이렇게 준비를 판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검게 된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희게 준비된 것도 있는데 네. 검은색은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채 드셔도 좋지만 근데 껍질이 다소 질깃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손으로 혹은 집게로 해서 벗겨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찌기 전에 먼저 네. 해주셔야 되는 게 소금 간을 살짝 이렇게 미리 해서 조금 둘 거예요. 네네. 근데 소금을 미리 해두게 되면은 가오리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수분이 많은 생선이다 보니까 이 수분이 많은 거는 찌게 되면 국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네. 그래서 좀 더 흐물거리고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 간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고요. 자, 찔 때 제가 하나를 설명드릴 건데요. 보통 이런 구멍난 찜기가 있어요. 요 찜기가 있을 때 보통 요즘은 그냥 쓰고 버리려고 면보자기 같은 거보다는 이런 종이 호일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호일은 김은 투과가 돼서 올라오지만 하지만 수분은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국물이 흥건하게 되면 예. 가오리가 좀 더 다시 이렇게 흐물거리면서 탄탄하지 못할 경우가 생겨서 자 여기에서 구멍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몇 군데로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팁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뚫어가지고 물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혹은 이런 호일이라든지 면보자기가 없을 경우에는요. 여기에 그 양파라든지 그리고 대파 잎사귀 같은 거를 조금 깔고 하시게 되면 달라붙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찜기에 올려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탱글탱글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찜기를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네. 찜기에다가 먼저 올려놨는데 제가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잘 젖었어요. 그렇죠. 구이나 조림은 야. 많이 하는데 찜은 또 네. 예. 그렇죠. 아, 비린내가 별로 안 나네요, 이게. 네. 그 밑손질을 조금 잘 하고 그리고 껍질 제거를 하고 소금 간을 미리 해두게 되면은 네. 비린내 없이 혹은 걱정되신다면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조각 올려가지고 조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오리만 뜯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쫄깃하고 맛있는데, 근데 저는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맛도 있게 하기 위해서 콩나물을 끓는 물에다가 소금 살짝 넣고 살짝 데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봄철에 미나리가 제철이에요. 아, 궁합도 네, 잘 네. 맞고요, 콩나물이랑. 그래서 향긋함을 위해서 미나리도 살짝 데쳐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빨리 좀 먹고 싶어요. 섞어주세요. 좀 빨리 그쵸? 묻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게다가- 벌써 그냥 네.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채소를 깔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가오리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가오리를 왜 준비하셨나 했는데 그 어. 고기 씹는 그 식감처럼 쫄깃한 생선에 가까워서 그랬던 것도 네, 하셨네요. 그리고 가오리는요. 있지만. 지금은 제가 현장에서 보여드리려고 뜨겁게 준비를 했지만 식었을 때가 훨씬 더 쫄깃함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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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아, 제가 같고요. 이거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아유. 자, 그러는 동안 저는 양념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음직하죠? 자, 예. 양념장을 끼얹기 위해서 간장 들어갔고요. 간장. 자, 마늘, 네. 양념장 보여주세요. 네. 자, 매실청, 빨갛게 자. 고춧가루, 네. 춧가루, 참기름, 참기름. 통깨. 맛있는 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너무 간장만 있으니까 여기에 네. 제가 쪽파 송송송 한 거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콤함을 위해서는 청양고추 송송송해서 같이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끼얹어 보겠습니다. 와우. 아우, 침 나와요. 채소랑은 아주 간이 안 된 상태고요. 야. 그래서 여기에 또 요것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네. 좀 이쁘게 하려고 달걀 지단. 예뻐졌다. 네. 한정식 그다음에- 같은데요. 네. 노란색도 하나 올렸고요. 네. 이런 거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저렇게 홍고추도 좀. 상에 내면 남편이 네. 놀랄 것 같은데. 너 무슨 일 있니? 뭐. 아니면은 어디서 배달시켰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가오리는요. 오늘 제가 가오리로 했지만 가오리 외에 약간 꾸덕하게 말려진 가자미라든지 그리고 열기나 이런 것들이 생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젓가락 좀 주세요. 먹을 예, 수가 한번 맛을 없네.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제가 태훈 씨. 예, 예, 예. 네, 좀 먹어볼게요. 네. 아,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야, 이거 가오리가 탱글탱글하네, 이게 지금 보니까 딱 봐도. 태훈 씨도 한 입 드셔보세요. 예. 네. 자, 요거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네. 자, 이야. 뼈죠?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가시예요. 이게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니 씹는 이 식감이 있어요. 가오리가 좀 그냥 그런 흰살 생선하고 좀 다르네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줄줄이 오도독한 뼈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버리지 마시고 같이 드시면 좋을 것 먹는 같아요. 먹어도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여태까지 잘 몰랐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 선배님이 그걸 드시나 했는데 그것도 드시는 아유, 거구나. 잘 씹혀요. 아. 네. 잘 쪘기 때문에. 재미도 있어요. 오도독해서. 아니, 정말 쪄서 그런지 씹는 식감이 살아있어요. 맛있네요. 맛있고 재밌어요. 네, 맛있고 재밌다. 맛있고 재밌다. 일단은 고기를 좋아하는 저희 둘도 이제부터 네. 좀 생선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 또 쪄서 먹는 건강한 조리법을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단백질 저렇게 식사로 못 하시는 경우에 이제 보충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중에 단백질 보충 제품들도 있던데 고를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고를 때 보통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년층과 그렇지 않은 층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유신 비율이 조금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은 필수 아미노산으로서 단백질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보면 유신을 충분히 공급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근육이 잘 생성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비만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유신이 조금 줄고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 교수님도 그 외에 주의할 점 함께 짚어주시죠. 시중에 판매되는 단백질 제품에는 이제 맛 등을 생각해서 단순당이나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표시제를 보시고 당이나 첨가물이 적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근육 단백질 합성에는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이 좋고요. 그리고 특히 유청 단백질이 좋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청 단백질은 우유잖아요. 그래서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언제 섭취하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한 후에 한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을 이제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노화를 늦추는 저속 노화를 위한 100년 밥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 내용은 단백질에 관한 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대체 뭘지 궁금해집니다. 송 교수님 팻말 들어주세요.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한 100년 밥상. 저는 빠른 탄수화물을 걷어내자를 제안합니다. 네. 오, 아니 뭐 오늘 영양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아까 단백질을 똑똑하게 골라야 한다. 네. 그리고 방금 뭐 탄수화물은 빠르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달리기가 뭐 빠른 탄수화물을 좀 찾아서 좀 걷어내자 이런 표현인가요? 탄수화물이 어떻게 뛰어요? 다리 달린 탄수화물을 찾아야 되나요? 탄수화물이 뛰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빠르다는 의미는 혈당을 빨리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식품별로 보면은 혈당을 높이 빨리 올리는 것도 있고 천천히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올리는 것을 덜 먹고 천천히 올리는 것을 먹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게 빨리 올리는지를 알아야 걷어내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식품은 정제당, 그리고 단순당, 정제 곡물, 그리고 초가공식품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좀 그렇잖아요. 네. 각각을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단순당이라는 흡수가 빠른 설탕이나 꿀, 초콜릿, 가당음료 같은 거 다 저런 걸 좀 맛있는 거. 안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제 곡물이라는 것은 이제 곡물을 다 이렇게 껍질 없애고 해서 하는 흰쌀밥, 국수, 떡 이렇게 흰쌀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초가공식품은 정제 곡물에다가 단순당과 첨가물을 섞어서 만든 제품으로 과자, 라면, 청량음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잖아요. 네. 교수님 궁금합니다. 그럼 이게 잡곡밥이 많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흰쌀밥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뭐가 맞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몸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 중에서 남는 거는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뭐 근육이라든지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리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이 빨리 분비가 돼서 이걸 통해서 급하게 이제 그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럼으로써 뭐 지방간이라든지 지방세포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자꾸 염증을 일으킴으로써 뭐 인슐린 저항성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화도 진행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도 노화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분비 같은 것들을 보면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혈당을 빨리 올렸을 때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렇게 인슐린이 요동치다 보면 당뇨라든지 비만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 흔히 치매라고 하는 것도 요새는 제3의 당뇨라는 말을 받을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노화의 가속 페달이 밟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사실 이 머리는 알지만 사실 맞아. 좀 배가 고프고 약간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탄수화물 땡긴다, 당 떨어진다.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피부가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채워 넣어줘야지 머리도 돌아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수시로 당 떨어지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책상 서랍에는 과자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확 가라앉으니까 그거 먹고 확 올리고 이러는데 근데 아까 잡곡밥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잡곡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저요.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네, 우리가 이제 꼭 잡곡밥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백미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물론 백미를 드셔야 되는데 이때는 주의할 점이
많은 양을 드시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3분의 1이나 아니면 절반 정도로 줄여서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것도 또 어렵다 하면은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밥 먹고 뭐 국 먹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식이섬유가 있는 채소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고기나 뭐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곡물류를 드시면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네.